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운동도 하고, 그리고 지금 빨래도 돌리고 있고, 청소기도 돌리고, 분리수거도 하고 왔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제가 해야 하는 것들을 하나씩 해가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구독자님께서 제가 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는지 이 잠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어요. 조금 슬프게도 요즘은 잘 자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요즘 걱정거리가 많아서 그런지 사실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제 몇 시간 잤나요? 그리고 지금 피곤한가요? 아니면 피곤하지 않은가요? 피곤하지 않은 것, 상쾌하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오늘 댓글을 남겨줄 때에는 여러분은 오늘 피곤한지 아니면 상쾌한지 이것도 같이 댓글로 남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면서 보낸다고 해요. 만약에 내가 90살을 산다면 3분의 1인 30년 동안은 잠을 잔다는 거죠. 저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잠을 자거든요. 이렇게 3분의 1은 충분히 수면을 취해야 3분의 2의 시간 동안 깨어있을 때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잠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잠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잠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제일 먼저 잠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이 피로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운동을 한 후에 근육이 쉬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쉬어야 합니다. 잠을 잘 자면 불필요한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고 집중력이 좋아지기도 하고 기억력도 좋아진대요. 뿐만 아니라 기분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올라가기도 해요. 면역력이 올라가면 감기 같은 질병에 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잠을 못 자면 감정을 조절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평소라면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일들도 괜히 더 짜증나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잠을 못 자면 머리가 아프기도 해요. 머리가 아픈 것을 두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면 면역력이 낮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감기에 걸립니다. 그러면 잠이라고 하는 건 언제 안 오는 걸까요?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식습관이 불규칙적일 때, 카페인을 많이 섭취했을 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했을 때 잠을 쉽게 잘 수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는 자려고 누워서도 머릿속으로 온갖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내일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오늘 한 것 잘못한 건 아닐까? 저는 이런 고민이 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특히 잠이 오지 않습니다. 또 저는 카페인에 굉장히 예민한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만 마셔도 잠을 자지 못합니다. 커피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얼그레이 티를 마셔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생수, 맹물을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잠을 잘 잤을 때, 잠을 못 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표현도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같이 천천히 따라 말해보세요.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한 번 더 말해볼게요.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내가 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고, 커피를 마셨을 수도 있고, 쉽게 잠에 들지 못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잠을 못 자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 번째, 너무 피곤해요. 같이 천천히 말해볼게요. 너무 피곤해요. 조금 더 빨리 말해볼까요? 너무 피곤해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어떤 문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부사를 많이 씁니다. 아니, 아, 그러니까 같은 것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너무 피곤한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니, 너무 피곤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일종의 말 습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곤할 때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 표현, 오늘 그냥 자고 싶어요. 같이 천천히 말해볼게요. 오늘 그냥 자고 싶어요. 조금 더 빠르게 말해볼까요? 오늘 그냥 자고 싶어요. 이렇게 내가 잠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표현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잠을 자는 스타일,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누라고 한다면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아침형 인간은 아침에 빨리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아침에 해야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반면에 저녁형 인간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녁형 인간의 사람들은 밤에 어떤 일을 해야 더 집중이 잘 된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아침형 인간이라면 비교적 여유로운 아침을 보낼 수 있을 거고 아침밥도 챙겨 먹을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저녁형 인간이라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니까 아침에는 비교적 일어나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밤에는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아지기도 해요. 그리고 아침에 울리는 알람 있죠? 이 알람을 여러 번 끄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유형 중 어디에 더 가까운 편인가요? 저는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 중에 골라보라고 하면
아무래도 아침형 인간 쪽에 가까운 편입니다. 저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만약에 조금 하루를 늦게 시작하면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내가 오늘 하루의 시작을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어느 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침에 어떤 걸 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밤에 어떤 걸 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아침형 인간인지 아니면 저녁형 인간인지 이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잠을 잘 자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잠을 진짜 잘 자는 편이었어요. 얼마나 잠을 잘 잤냐면 머리에 무언가 닿으면 바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잠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오래 잤느냐 그 양보다는 얼마나 수면을 깊이 했는지 잠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잠의 질, 수면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4가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하지 않기. 자기 전에는 왠지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자꾸만 들여다보게 되어요. 요즘에는 무슨 소식이 새로 올라왔지? 그리고 왠지 밤에 친구랑 하는 연락은 더 재밌잖아요. 하지만 이 스마트폰 화면이 자려고 하는 나의 뇌를 자꾸만 깨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잠을 쉽게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잠들기 전에는 휴대폰을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 만들기입니다. 규칙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정해진 시간에 반복하는 걸 말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밤 10시 30분에 잠을 자고 다음 날 오전 6시 20분에 일어나요.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밤 9시만 되어도 내 몸에서는 곧 잘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진짜 9시만 되면 꾸벅꾸벅 졸음이 오고 있어요. 세 번째, 카페인 줄이기. 카페인은 각성 물질 중 하나인데요. 뇌를 깨우는 물질입니다. 보통 커피나 녹차, 초콜릿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카페인에 좀 민감한 체질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카페인 섭취는 되도록 오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수면 루틴 만들기입니다.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인 습관을 말하는데요. 이런 규칙적인 행동이 있으면 내 몸이 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수면 루틴 만드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누군가는 샤워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음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책을 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잠을 자기 전에 어떤 행동을 반복한다면 내 몸도 이제는 잘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신호를 느끼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즘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한다면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만들고 카페인을 줄이고
수면 루틴을 만들어서 잠을 쉽게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을 잘 자는 것을 숙면, 발음할 때는 숙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숙면에 도움을 주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저도 종종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이 숙면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먹기도 해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첫 번째, 캐모마일 차가 있습니다. 캐모마일 차는 대표적인 수면 유도차예요. 그래서 이걸 마시면 긴장된 몸을 풀어줍니다. 그렇게 하는 걸 이완이라고 해요. 자기 30분 전에 이 캐모마일 차를 마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음식,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는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우유에 꿀을 한 방울 넣어주면 단맛으로 심리적인 안정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음식,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인데요. 이 마그네슘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걸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 호두입니다. 호두도 천연 멜라토닌을 함유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은 양, 소량을 섭취해야 해요. 다섯 번째, 대추차입니다. 대추차는 대추라고 하는 작은 과일을 끓여서 만든 차인데요. 대추차를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진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 손과 발이 차가운 사람,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을 못 자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차입니다. 그리고 이 대추차는 원래도 좀 달달한 편이지만 꿀을 한 스푼 넣어주면 더 달콤하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잠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한국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졸리다 라는 표현입니다. 보통 밥 먹고 나면 뭔가 노곤노곤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졸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은 잠을 잘 때 어떤 자세로 잠을 자나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바로 눕기입니다. 똑바로 천장을 보고 누운 자세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척추가 일직선이 되고 등이나 관절에 불필요한 압력을 막아준다고 해요. 두 번째, 자세는 옆으로 누운 자세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건 똑바로 눕는 자세가 좋다고 해요. 하지만 난 이 자세가 너무 불편하다 라고 한다면 옆으로 누워서 잘 수도 있습니다. 특히 코를 고는 사람들,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넣어주는 게 좋다고 해요. 만약 내가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고 있다면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엎드린 자세인데요. 이 엎드린 자세는 아까 이야기한 두 가지 자세들보다 더 안 좋은 자세입니다. 안 좋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자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엎드린 자세로 자게 되면 가슴을 압박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기도 하고,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오히려 경추, 목뼈에 자극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피해야 하는 자세이긴 한데요. 사실 이 자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최대한 똑바로 자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옆으로 자는 자세를 조금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엎드린 자세와 더불어서 피해야 하는 또 다른 자세들이 있는데요. 바로 새우잠을 자는 것입니다. 새우잠이라고 하는 것은 새우처럼 잠을 잔다는 건데요. 새우의 모양을 살펴보면 둥그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양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옆으로 새우처럼 웅크려서 잠을 자게 되면 척추, 허리뼈가 변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허리 디스크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새우 모양처럼 옆으로 몸을 웅크리고 자는 것을 새우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우잠은 자면 안 돼요. 허리에 안 좋아요. 이와 더불어서 만세 하고 자는 자세도 피해야 합니다. 저도 종종 일어나 보면 제가 만세를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만세라고 하는 건 두 팔을 위로 쭉 뻗은 것을 말합니다. 보통 좋은 일이 있을 때 다 같이 만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두 팔을 위로 올리고 자는 것도 좋은 자세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깨에 부담을 주거든요. 그래서 팔을 들고 자면 목과 어깨 사이의 근육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만세하고 자는 자세가 편하다면 근골격계에 문제가 없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잠을 자는지도 궁금하네요. 혹시 제가 이야기했던 똑바로 누운 자세, 옆으로 누운 자세, 엎드려 누운 자세, 새우잠 자세, 만세 자세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잠을 자고 계신다면 어떻게 잠을 자고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잠과 관련된 습관, 일명 버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잠을 자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면서 하는 행동들을 잠버릇이라고 합니다. 버릇이라고 하는 건 나쁜 습관을 말해요. 그러니까 잠잘 때마다 나도 모르게 하는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에는 이런 잠버릇이 흔해요. 첫 번째, 잠꼬대입니다. 잠꼬대라고 하는 건 자면서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제 주변에서 잠꼬대 하는 걸 들을 때가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그런 신기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꼬대는 우리가 진짜로 잠을 잘 때 잠버릇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너무 황당한 소리를 한다,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한다,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다면 잠꼬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진짜 잠버릇을 이야기할 때 잠꼬대라고 할 수도 있고, 뚱딴지 같은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잠꼬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갈이입니다. 원래 이갈이라고 하는 건 어린이 때 가지고 있던 유치, 그게 빠지고 앞으로 나와 평생 함께하는 영구치로 바뀌는 그런 걸 이갈이라고 하는데요. 잠버릇에서의 이갈이는 잠을 자는 동안 나도 모르게 이를 가는 것, 이를 꽉 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 빠드득 빠드득 하는 소리가 나요. 이를 자면서 나도 모르게 꽉 물고 양옆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동생이 이를 가는 버릇이 있는데 들으면 저도 잠이 화들짝 달아날 정도로 소리가 커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갈이를 방지하려고 마우스피스라고 하는 걸 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 번째, 코골이입니다. 코골이는 숨을 쉬는 와중에서 숨이 잘 통하지 않아서 목젖이나 주위 구조물을 진동해서 나는 소리인데요. 한국에서는 코 고는 소리를 표현할 때 드르렁, 드르렁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이 코골이는 많은 부부들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누군가와 함께 잠을 자야 하는 공간에 있을 때 큰 불편함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잠버릇, 몸 뒤척이기입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옆으로 자꾸만 움직이는 것을 뒤척인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섯 번째, 이불 걷어차기. 잘 때 덮는 천 있죠? 그걸 이불이라고 하는데요. 살펴보면 잘 때 이불을 발로 차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잘 때 이불을 걷어차는 편이신가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5가지 잠버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런 잠버릇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실 저 잠꼬대예요. 같이 말해볼까요? 사실 저 잠꼬대예요. 조금 더 빠르게 말해볼게요. 사실 저 잠꼬대예요. 만약 내가 자면서 말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저 잠꼬대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리 말하는데 저 코 엄청 골아요. 조금 길어서 어려울 수 있어요. 같이 끊어서 말해볼게요.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저 코 엄청 골아요. 조금 더 빠르게 말해볼까요?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저 코 엄청 골아요. 만약에 내가 코골이를 많이 한다면 상대방에게 미리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죄송한데요. 저 코 엄청 골아요. 그러니까 이해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을 잘 때 이를 가는 사람도 있고 코를 고는 사람도 있고 이불을 걷어차는 사람도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잠을 잘 때 사용하는 수면 용품들도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이불입니다. 이불, 잘 때 덮고 자는 천을 이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 때 나의 목을 받쳐주는 것, 베개라고 합니다. 베다 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아이개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명사로 만들었어요.
배다와 물건을 만들어주는 개를 합쳤습니다. 베개가 있어요. 세 번째, 전기장판이 있습니다. 전기장판은 특히 겨울에 많이 사용하는 물건인데요. 콘센트를 꽂으면 장판에 따뜻한 열기가 올라옵니다. 아까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잠이 온다고 했잖아요. 이 전기장판이 있으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물건은 디퓨저인데요. 디퓨저는 향기가 나는 액체입니다. 특히 아로마와 같은 오일 향이 나는 걸 사용하면 잠을 자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안대입니다. 안대는 눈을 가리는 천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내가 밝은 곳에서 잠을 자야 할 때 안대를 쓰면 내 시야를 차단하면서 어두운 곳에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주변에 코를 고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있으면 좋아요. 바로 귀마개입니다. 특히 저는 귀마개와 안대를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비행기에서 잠을 잘 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비행기를 타면 소음이 심하니까 잠을 자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안대를 끼고 귀마개를 껴서 숙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물건, 제가 아주 좋아하는 건데요. 바디필로우입니다. 바디필로우는 나의 몸만큼 큰 베개를 말해요. 베개가 영어로 필로우잖아요. 그래서 내가 몸에 끼고 잘 수 있는 큰 베개를 말합니다. 이런 베개들은 되게 폭신폭신해요. 여덟 번째 물건, 죽부인입니다. 죽부인은 제가 한국에만 있는 물건 팟캐스트에서도 소개한 적 있는데요. 대나무로 만든 바디필로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나무로 만들었고 속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합니다. 여름에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여덟 번째 아이템,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아이템인데요. 바로 그냥 베개 아니고 경추 베개입니다. 경추는 목뼈를 말해요. 그러면 이 베개는 그냥 베개와는 다르게 목뼈를 더 잘 받쳐주는 베개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편해져요. 저도 최근에 모든 물건이 다 있는 다이소에 가서 경추 베개를 구매했어요. 경추 베개는 올록볼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더 높이 튀어나온 부분에 내 목을 대고 잡니다. 사실 제 뒤통수가 좀 둥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베개를 쓰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 고개가 자꾸만 기울어져요. 하지만 경추 베개를 사용하니까 목을 딱 고정해 줍니다. 목을 딱 지지해 주니까 잘 때도 뒤척이지 않아서 좋아요. 경추 베개는 다이소에서 5,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높은 베개를 쓰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낮은 베개를 쓰는 걸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높은 베개를 좋아하시나요? 낮은 베개를 좋아하시나요? 혹은 폭신폭신하고 말랑말랑한 베개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딱딱한 베개를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숙면을 하기 위한 9가지 물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밥 먹고 나면 나도 모르게 졸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특히 점심을 먹으면 졸려요. 눈이 자꾸만 감기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냥 누워서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밥을 먹고 나서 졸린 것을 식곤증이라고 부릅니다. 식곤증은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 때문인데요. 이게 또 요즘 한국에서 핫한 혈당 스파이크랑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나의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을 말해요. 밥이나 빵이나 면, 감자 같은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포도당으로 바꾸고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이 혈당을 낮춰야 하니까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많이 내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혈당이 올라갔다가 훅 떨어지기도 하니까 내 몸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한데? 졸린데? 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순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이 혈당 스파이크 관리하는 게 굉장히 핫해요. 식사의 순서를 정할 때는 채소 먼저, 단백질 먼저, 그리고 탄수화물 순서로 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식을 먹는다면 제일 먼저 콩나물 같은 채소 반찬을 먼저 먹고 생선구이 같은 단백질을 먹은 후에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음식을 먹는 순서를 바꿀 수도 있지만 천천히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밥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식사를 한 후에는 산책을 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 직장인들은 식사를 하고 나서 산책을 해요. 10분 정도 산책을 합니다. 이게 혈당 관리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나도 모르게 졸려요.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는 채소 먼저 먹는 게 좋아요.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밥을 먹고 난 후에는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한국 사람들의 낮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의 낮잠 문화가 있다, 없다 라고 말하기가 살짝 애매해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시에스타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보통 어린이들이 낮잠을 잡니다. 대신에 어른들이 낮잠을 자면 조금 게으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어린이들, 부모님이 회사에 갔을 때 이런 어린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데요. 그런 곳에는 낮잠을 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점심을 먹고 난 후 오후 12시부터 2시 사이에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직장인인 제 친구도 낮잠을 잔다고 하는데요. 점심을 먹지 않고 대신 낮잠을 자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심에 잠깐 자는 것을 파워냅이라고 하는데요. 점심에 낮잠을 자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만약 내가 너무 피곤해서 낮잠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저 잠깐만 잘게요. 천천히 같이 말해볼게요. 저 잠깐만 잘게요.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 10분만 잘게요. 내가 몇 분 동안 잘 건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저 딱 5분만 잘게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약은 건강에 좋은 한약을 말하는데요. 잠이 보약이다 라는 표현은 잠이 최고의 약이다, 최고의 치료 방법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엄청난 불면증, 잠을 못 자는 일을 겪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저는 유튜브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면과 관련된 콘텐츠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그 영상에서는 기상 알람도 해주고 잘 때 수면 뇌파가 잘 나오도록 도와주는 그런 영상을 많이 보았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문구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의 수면 여행이라고 하는 영상을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이 너무 오지 않을 때 저는 약의 도움을 받기도 해요. 물론 요즘에는 요가를 하면서 운동을 해서 몸을 좀 피로하게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잠과 관련된 귀여운 사투리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건 제가 대학생 때 처음 배웠던 사투리예요. 우리가 보통 잠이 들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걸 졸리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졸립다는 비표준어이기 때문에 졸리다 라고 표현을 해야 해요. 졸리다, 졸려요. 이건 옳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에서는 졸리다 대신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바로 잠 온다 입니다. 너무 귀엽죠? 잠이라고 하는 게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졸리다는 의미와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밤새웠더니 너무 졸리다 라는 말을 경상도, 전라도식으로 한다면 밤새웠더니 너무 잠 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때 제 주변에 이제 전라도 지역 친구들이 많았는데 밤마다 잠 온다, 잠 와 라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또 귀여웠어요. 잠이 온다. 엄청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수나 순천, 광주 이런 전라도 지역을 여행한다면 잠 온다 라는 표현도 한번 써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잠과 관련된 표현들 빠르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잠을 잘 못 잤어요. 두 번째, 저는 저녁형 인간이에요. 세 번째, 카페인을 줄여야겠어요. 네 번째,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면 잠이 잘 와요. 다섯 번째, 저 코 엄청 골아요. 여섯 번째, 잠이 보약이에요. 이렇게 오늘 배웠던 표현들도 빠르게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잠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내 기분, 컨디션, 모든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저희 팟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밤 꿀잠을 잤으면 좋겠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 숙면이라고 하지만 달콤한 꿈, 꿀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팟캐스트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꿀잠 주무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